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키텔럼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미국 연방정부 폐쇄와 관련해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로 캐나다를 꼽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수출이 75%와 수입의 50%를 미국에 집중할 정도로 대미 의존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미국 연방정부의 폐쇄에 따른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캐나다 경제계가 연방정부를 향해 최악의 상황에 대한 아무런 대비가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현재까지 미국과 캐나다 간의 수출입 무역에는 별다른 변화는 없다고 합니다. 지난 10월 1일 미국 연방정부의 일부 폐쇄 이후 캐나다 경제계는 미국 국경에서의 대기시간 증가, 대미 수출품 검역 및 통관 절차 지연 등을 우려했습니다. 미국과 교역 이상이 발생할 경우 캐나다 경제 전반에 적신호가 켜지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행히 아직까진 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코트라 한국무역관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교역의 25% 이상이 통과하는 디트로이트 윈저 국경 출입국 센터도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캐나다 경제계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폐쇄의 단기적 피해는 크지 않지만 장기화로 인한 부작용과 17일까지의 부채 한도 상향 협상 추이를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디폴트 위기마저 증폭되면서 미국 의회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 정부의 디폴트 확률은 0에 가깝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디폴트 사태가 초래될 경우 이는 미국 공화, 민주 양당의 정치적 자살행위와 같다는 견해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미국의 채무한도 상향 조정이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이후 예상되는 미국 달러 약세 등이 캐나다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이 적어도 내년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수출 중심의 캐나다 경제가 환율로 적지 않은 파고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캐나다 경제계는 정부가 부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존 맨리 캐나다 정경련 회장은 정부가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콜린 노번트슨 전 주미 캐나다 대사는 예상하지 못했던 미국 정부의 셧다운 사태처럼 가능성 없다고 해도 디폴트와 같은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트라는 미국의 기업 생산 및 민간 소비 회복이 올해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캐나다의 대미 최대 수출품인 석유와 자동차 등 수출은 당분간 성장이 지체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번 사태와 함께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이 지속되면서 미국 달러 약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캐나다 달러 강세가 유지되면서 대미 수출 성장 또한 어려워졌다며 올해 캐나다 경제 성장률은 2% 미만에 그칠 것이라고 코트라가 전망했습니다. 미국 정부 폐쇄로 미국 달러화의 약세가 경제계의 주요 화제로 떠오른 가운데 7일 국제통화기금 IMF가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들었습니다. IMF는 향후 미국의 양적 완화로 인한 시장의 변화를 잘 견뎌낼 나라로 한국과 캐나다, 호주를 꼽았습니다. 7일 발표한 변칙적 통화정책의 글로벌 영향과 도전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13개 주요 선진국 및 신흥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그동안 양적 완화 정책으로 매달 850억 달러에 달하는 채권을 사들이며 달러를 풀었으나 곧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하는 출구 전략을 쓸 전망입니다. IMF는 주요 선진국과 신흥경제개발국인 13개 국가들에 대해 연준의 자산 매입 축소에 따른 취약성을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IMF는 미국의 양적 완화 출구 전략이 시작되면 일부 자본의 역이동과 금리 상승 등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출구 전략이 잘 관리되더라도 더 큰 변동성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출구 전략의 영향을 받게 될 국가들은 경제 펀더멘털 강화를 위한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신흥국보다는 선진국이 상황이 더 나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지난 6월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가 끝난 뒤 가진 회견에서
연내 자산 매입 규모 축소를 검토하고 내년 중반쯤 이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처음으로 양적 완화 축소를 시사한 것입니다. 버냉키 의장의 발언 직후 신흥국가의 금융시장은 크게 요동쳤었습니다. 연준은 예상과 달리 양적 완화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9월에 발표했지만 이달 말 또는 12월 중순 열리는 회의에서는 이를 축소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IMF는 이에 대해 각국 정책 당국의 채권 매매 원칙 등을 포함해 시장과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또 외환 스와프 라인을 마련하거나 다른 중앙은행들의 출구 전략 전망에 대해 충분히 경고하는 등 출구 전략에 대한 공조 정책에 나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회의에 참석한 각국의 통상장관들은 오는 12월 열리는 제9차 세계무역기구 WTO 강요회의의 성과 도출을 통해 다자 무역체제에 대한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진행된 APEC 외교통상 합동강요회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PEC에 참석한 각국의 경제통상장관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오는 2020년까지 투자 자유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에너지, 중소기업, 식량 안보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APEC은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7개국, 미국, 캐나다 등 21개 나라로 구성되어 정상회의와 경제통상장관회의가 함께 진행됩니다. 캐나다는 이번 회의에서 에너지와 환경 문제를 집중 거론했으며 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협력체의 구축에 중점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에너지의 주요 소비국인 동북아 3개국을 향한 에너지 협력 라인 구축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했습니다. 브라질이 미국과 캐나다의 자국 내 자원 스파이 활동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며 미국과 캐나다를 지목했습니다. 세계적인 자원 전쟁이 물밑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캐나다가 그동안 가졌던 선량과 호혜의 이미지와는 달리 자원 전쟁에서는 선봉에 서 있는 사실을 실감하게 하는 보도였습니다.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은 7일 캐나다는 브라질 광산 에너지부를 대상으로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보도에 관해 해명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인터넷을 이용한 스파이 활동을 중단하도록 촉구했습니다. 브라질의 TV 글로보는 6일 캐나다 전자정보기구가 브라질의 방대한 광업과 석유 자원을 관할하는 부서를 표적으로 사찰 활동을 벌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는 미국 국가안보국 계약사 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자료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합니다.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이번 일은 우방관계로 상정되는 국가들 사이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국 국가안보국이 자신의 전화와 이메일을 사찰했다는 언론 보도를 이유로 예정됐던 미국 국빈 방문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브라질의 신문들은 브라질 광산업계에 캐나다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어 캐나다의 광물자원 정책에 캐나다의 이해관계가 크게 걸려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캐나다의 스파이 활동이 이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대상이 브라질 정부의 광업부라는 주장입니다. 한편 브라질 외무부는 캐나다 대사로 하여금 브라질 주권과 브라질 국민과 기업들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심각하고 용납할 수 없는 침해에 대해 해명하도록 소환했다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반정부 시위가 격화된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영장도 없이 무단 체포된 캐나다인들이 영사관의 노력으로 석방되었지만 출국 금지되면서 불안한 입장에 처했습니다. 두 사람은 반정부 시위 현장에서 카메라 촬영과 부상자 치료에 나섰다가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캐나다 국적의 영화 제작자 겸 요크대 교수인 존 그레이슨 씨와 온타리오주 출신 의사인 타렉 로우바니 씨가 시위 현장에서 체포되었지만 캐나다 영사관의 노력으로 6일 새벽 추록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카이로 공항에서 출국 금지당했다고 합니다. 익명의 카이로 공항 관리들은 이들이 독일 프랑크푸르트행 비행기를 예약하고 탑승하려던 순간 출국 금지 명단에 든 것으로 확인돼 탑승하지 못하고 짐을 돌려받은 채 공항을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8월 카이로에서 발생한 모하메드 모르시 대통령 축출 반대 시위자에 대한 총격이 발생한 현장 부근에 있다가 그레이스는 학살 현장을 촬영 중에 의사 로우바니는 50여 명이 참살당하는 현장에서 중상자를 돕는 구급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었으며 정식 재판도 없이 투옥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16일 동안 옥중 단식 투쟁까지 벌였고 6일 석방되었지만 귀국을 위해 항공기를 탑승하려다 발이 묶였습니다.
이집트 정부의 두 사람의 체포를 강력히 항의했던 캐나다의 스티븐 하퍼 총리는 석방 소식을 듣고 환영 성명까지 발표했지만 출국 금지 소식에 두 사람의 출국을 위해 다시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컴퍼스 카드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트랜스링크가 컴퍼스 카드 홍보 비용으로 800만 달러를 책정했다고 합니다. 카드 홍보보다는 문제점 보완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트랜스링크는 모든 불편 상황이 시민들의 거부감에서 비롯된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트랜스링크의 마이클 매드 씨는 당초 적은 예산의 홍보비가 책정되어 있었지만 베타 테스트 기간 동안 더 자세한 안내가 많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예산 증액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트랜스링크 측은 다양한 계층의 체험단 중 많은 사람들에게는 컴퍼스 카드 이용이 매우 쉽고 간편했으나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았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랜스링크 측은 하차 시에도 카드를 체크받아야 하는 것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가장 큰 차이점으로 베타 테스트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일이 발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컴퍼스 카드 사용법 홍보는 이달 말부터 웨스트 코스트 익스프레스 열차에서 처음 시작됩니다. 그리고 11월부터는 TV와 라디오 매체는 물론 전단지와 웹사이트를 통한 본격적인 홍보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트랜스링크의 웹사이트에는 사용법을 자세히 설명한 영상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BC주에서 생산되는 액화 천연가스 LNG 수출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클락 수상의 행보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LNG 전담 부서인 천연가스 발전부는 리치 콜맨 장관이 오는 11일부터 21일까지 BC주의 주요 경제협력 및 무역 파트너인 한국과 중국 그리고 말레이시아를 방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콜맨 장관은 아시아 방문 첫 국가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은 무역 거래량을 기준으로 할 때 네 번째로 큰 BC주의 주요 파트너입니다. 또한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세 번째로 큰 수출 시장이기도 합니다. BC주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LNG만 기준으로 놓고 보면 한국의 중요성은 더 커집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LNG를 많이 수입하는 국가이며 한국의 가스공사는 키티메트에서 BC주와 함께 LNG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콜맨 장관은 한국 방문 중 대구에서 열리는 22차 세계 에너지 이회에 참석, 한국과 캐나다의 에너지 개발 정책과 LNG 수출 등에 대해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콜맨 장관은 성공적인 LNG 개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조 관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 유대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할 예정이라며 BC주는 세계에서도 가장 질 좋은 LNG 개발을 통해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BC주는 지난해부터 LNG 개발을 위해 60억 불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클락 수상이 총선 공약 때 제시한 LNG 개발 계획이 예상대로 진행될 경우 2046년이 되면 BC주는 1조 달러에 이르는 GDP 추가 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됩니다. BC주 교통부가 고속도로 속도 제한에 대한 재검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BC주에서는 자동차 속도 제한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과 반대로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논란을 벌여왔습니다. 아직은 어느 쪽의 주장이 여론의 동의를 받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빠르면 내년 봄에 고속도로 속도 제한에 일부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토드 스톤 교통부 장관은 이번 논의의 목적은 제한 속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합한 제한 속도를 정하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주민들의 안전이 교통부의 우선순위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동안 발생한 BC주 교통사고 추이와 날씨 및 기후의 변화 또한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교통부에서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야생동물 관련 사고 및 동물들의 사망률도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스톤 장관은 교통부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교통부와 경찰, ICBC와 트럭 운전자 연합 등 교통과 관련된 다양한 기관과 제한 속도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논의의 주요 대상은 고속도로이지만 변화가 요구되는 일반 도로나 구간이 있다면 함께 포함해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코퀴알라 고속도로와 아일랜드 고속도로가 속도 제한이 높아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도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페트로달이 보수를 진행 중인 트랜스링크가 공사 계획을 2017년까지 연장했습니다. 보수 비용 역시 2억 9,900만 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비용은 애초에 계획된 예산보다 무려 2배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현재 페트로다리의 상태는 지진이 일어나거나 대형 선박과 충돌할 경우 붕괴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트랜스링크 측은 페틀로 브릿지의 개보수 공사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해왔으며 최근에는 일부 보수 공사를 진행한 바도 있습니다. 트랜스링크 측은 페틀로 브릿지와 밀접한 지역인 서리시와 뉴 웨스트민스터시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페틀로 다리의 미래는 확실치 않습니다. 트랜스링크가 뉴 웨스트민스터시와 서리시 등과 다리 개보수와 관련된 의견을 계속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웨인라이트 뉴 웨스트민스터 시장은 아직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은 시민들이 무엇을 제일 원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뉴 웨스트민스터시는 내년 중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며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에 따라 새로 측정된 비용이 모두 쓰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가을 날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와 집안 내외부의 온도 차이가 심해지면서 집안 여러 곳도 손볼 곳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콘도와 같은 공동 주거 건물은 크게 신경 쓸 곳이 없어 보이지만 일반 주택의 경우 아무래도 이곳저곳 집주인이 신경 쓸 곳이 많습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용으로 벽난로가 설치된 주택은 좀 더 번거로우실 것 같습니다. 캐나다의 일반 주택에는 여름 동안에는 사용치 않다가 가을이 되면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벽난로입니다. 그러나 나무를 떼던 화로형 벽난로가 아닌 최근의 벽난로는 가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가스나 일산화탄소가 노출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벽난로 제조 수리업체인 Fireplace to Go의 리사 마티 씨는 본격적으로 벽난로를 사용하기 전 그 안전성을 점검받을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는 벽난로는 많은 세부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 낡은 부품이 있을 경우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낡은 부품은 반드시 테스트를 거쳐야 하며 문제가 있을 경우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스 벽난로에 이상이 있을 경우 일산화탄소와 같이 치명적인 물질이 집 내부에 퍼지면 호흡을 통해 흡입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벽난로 안전 점검을 받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벽난로 점검은 일반적으로 45분가량 걸리며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건강에 큰 이상을 줄 수 있는 만큼 꼭 점검을 받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지난 5일 칠리왁에서 자동차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탑승해 있던 운전사는 폭발 후 다행히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고 직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차량 폭발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범죄 전담반이 투입됐습니다. 조사 결과 자동차의 기계적 결함이 주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건을 조사 중인 RCMP의 렌반 류웬 회진 씨는 차량 가스 누출이 폭발의 원인이었으며 시동을 걸자 차 뒤쪽에서 불길이 시작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불은 트렁크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덕분에 운전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가 안전히 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기적인 자동차 점검이 필요하며 특히 휘발유는 인화성이 강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코키들람 시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봉환 후보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2명의 코키들람 시의원을 선출하는 이번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26일에 진행됩니다. 이번 선거에는 김봉환 후보를 비롯해 모두 12명의 후보들이 등록했습니다. 김 후보는 지난 5일 교민들과 직접 만나는 첫 후보자 오픈하우스를 H마트 문화홀에서 열었습니다. 오후 1시부터 열린 이번 오픈하우스에는 20여 명의 교민이 참석해 김 후보에게 선거 관련 조언 및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막이 올랐다며 포스터도 제작 완료되어 교민들이 자주 가는 곳에 부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 측은 코키틀람의 유권자로 등록된 3,500여 명의 교민들에게 편지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화와 가가호 방문을 통해 지지를 호소하겠다며 교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했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 19일과 26일에도 오픈하우스를 열어 교민들을 직접 만나 지지를 호소하는 한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보궐선거 특성상 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선거의 승패 여부는 사전투표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이번 보궐선거의 사전투표는 10월 16일과 19일, 23일과 25일 등 모두 4회에 걸쳐 실시됩니다. 코키들람에 거주하는 노신익 목사가 실종된 지 벌써 3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행방불명된 노신익 목사를 찾는 가족들과 친지,
그리고 커뮤니티 활동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노목사의 처제인 김창란 씨는 많은 분들이 걱정해주며 함께 찾고 있다며 행방불명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형부가 살아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결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현재 밴쿠버 전역에는 노목사의 사진이 담긴 포스터가 붙여 있습니다. 지난 5일에는 스카이트레인 콜롬비아 역 근처에서 노목사와 비슷한 한인을 봤다는 제보가 들어오는 등 현재 많은 제보가 가족들과 경찰에게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밴쿠버 한인회 이용훈 회장은 한인회 이사회를 통해 노목사 수색 작업에 많은 한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많은 교민들이 두 손 모아 기원하고 있는 만큼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밴쿠버 총영사관의 이상훈 경찰 영사도 많은 교민들이 노목사의 무사 귀환을 빌며 수색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총영사관에서도 현지 경찰에 노목사의 수색 활동 강화를 촉구하는 등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에 진출한 한국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 수문장 신소정이 첫 승을 거두며 2013-14 시즌 전망을 밝혔습니다. 신소정은 7일 오전 캐나다 노바스코샤주 세인트 프란시스 자비에르 대학교 링크에서 열린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대와의 프리시즌 경기에서 골문을 지키며 3대1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한국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에서의 활약으로 캐나다 여자 아이스하키 명문인 STFX에 스카우트된 신소정은 이날 단 한 골만 허용하는 선전으로 캐나다 무대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온타리오주 킹스턴에서 열린 몬트리올 대와의 프리시즌 데뷔전에서 6골을 실점한 신소정은 30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월프리드 로리에 대와의 프리시즌 경기에서도 6골을 내주면서 힘겨운 스타트를 끄는 바 있습니다. 초반 좋지 않은 결과는 캐나다 공격수들의 스타일에 익숙하지 않은 데다 현지 적응이 제대로 되지 않은 탓에 컨디션 난조가 겹친 결과라고 분석됩니다. 그러나 신소정은 7일 프리시즌 마지막 경기인 UPEI전에서 안정된 모습을 보이며 2013-14 시즌 주전 수문장 기용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3피리어드 막판까지 무실점 선방을 이어가던 신소정은 팀이 3대0으로 앞선 3피리어드 16분께 위기 상황을 맞았고 종료 2분여를 남기고 문전 혼전 중 한 골을 허용 무실점 경기를 놓친 것이 아쉬웠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22개의 슈팅 중 21개를 막아낸 신소정은 프리시즌 초반에는 강력한 공격 전술과 파워와 정확도를 겸비한 캐나다 공격수들의 슈팅에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이제 익숙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몸 상태도 완벽히 회복한 만큼 최상의 컨디션으로 정기 리그를 맡게 되며 올 시즌 캐나다 챔피언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한국의 서울시 구로구가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캐나다 노스 밴쿠버에서 노스 밴쿠버 상공회의소와 함께 무역 행사를 열었습니다. 구로구는 관내 중소기업들의 북미 시장 진출과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캐나다 노스 밴쿠버 일대에서 무역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11개의 중소기업이 참여해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및 노스 밴쿠버의 기업들과 비즈니스 미팅을 통한 수출 상담을 벌였다고 합니다. 구로구는 지난 7월 독자적 해외 진출 능력은 부족하지만 우수한 상품성과 제품 경쟁력을 지닌 관내 중소업체 위주로 북미 시장 개척 지원 11개 업체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구로구는 앞으로도 우호도시 위주로 무역 교류 행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코코벨 스마일 텔레폰.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키텔럼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